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하드 이슈 김선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1월 26일 데일리하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올해 마지막인 이번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해는 수정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제일전기공업의 신규 상장입니다. 전기 배선기류 전문업체인 제일전기공업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17,000원에 확정이 됐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세 번째 스케줄은 BT1의 보호 예수 해제입니다. 오늘은 BT1 주신 600만 주, 즉 13.23%가 보호 예수에서 해제되는데요. 물량 출회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이 점 같이 체크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 개인의 순매수세에 4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605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확산 여파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나 싶었지만요.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261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제일전기공업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기업 소개 먼저 시작할게요. 제일전기공업은 전원 공급 연결장치인 배전기기와 가정용 배선기기 전문 제조회사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가정용 스마트 전기 배선기구를 개발하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스마트 배선기구, 스마트 분전반, 차단기 등이 있고요. 이 제품들을 통해서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력량 자동 제어를 통해 에너지 절감도 가능합니다. 상장 이후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제품으로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일전기공업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경쟁률은 1396.1대 1로 흥행에 성공했고요. 공모가는 17,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되고 시가는 34,000원으로 공모가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 23% 급등하면서 상한가 도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롤러코스터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주가는 캔들 위로 긴 꼬리를 달면서 매도세를 보이더니 결국에는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휴마시스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추진을 제안했는데요. 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이 나오면 항체 치료제를 투여해서 조기 치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폐의 경우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발열이 날 때는 이미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고 너무 늦었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따라서 증상을 느끼기 전 일주일 사이 바이러스의 번식량이 가장 많다면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기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면 일주일 이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만큼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의 항원을 동시에 진단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 중에 있어서 만약 서정진 회장의 말대로 조기 치료 방안이 현실화되면 휴마시스에도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빅히트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 대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에 빅히트가 편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 말고도 신풍제약과 CS윈드, 두산퓨얼셀, 한화시스템, 대웅과 삼양식품,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총 10개 종목이 새로 편입될 예정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서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오늘 빅히트는 장중에 4%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빅히트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서 3분기부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 실적 역시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BTS의 99만 명 온라인 투어와 연말에 있을 빅히트 레이블즈 투어를 감안하면 4분기 매출액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버행 이슈가 있었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로 1조 원의 현금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와 인수합병 가시화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의 위버스 입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RF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AI 기술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인공지능은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헬스케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는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오늘은 장 초반에 AI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RF세미는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이자 반도체 제조 판매 업체로 AI에 필요한 음성인식용 마이크로폰 칩을 개발하고 있어서 AI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5%까지 상승하다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관련주들 부각에 장 후반에는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진자 600명 육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111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고 6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 만의 일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사우나, 군부대, 교도소, 에어로빅 학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이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20, 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사이에 28%로 증가했고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도 19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1, 2차 유행 당시에는 한정된 지역에서 한두 군데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연이어 관련 감염이 나왔기 때문에 역학조사로 추적이 가능했지만요. 지금은 동시다발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역학조사가 쫓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유행의 규모가 지난 8월에서 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서 백신과 관련한 소식이 들려왔지만요. 이 본격적인 백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다음 달인 1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독일에서도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이번 주 안으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사용 승인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 개발 소식으로 코스닥 시총 순위 4위로 밀려났던 CJ는 오늘 다시 장중에 5%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재택근무 관련주인 알서포트와 ECS, 링네트, 파수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포장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포장용기 관련주들도 함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식 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풍제재 등 배달 용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페이퍼코리아는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한국패키지는 장중에 23%까지 오르면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음압병실과 마스크 관련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음압병실 관련주인 우정바이오는 장중에 18%가량 상승했고요. 마스크 관련주인 GH신소재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웰크론과 깨끗한 나라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원래 같았으면 오랜만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겠지만요. 이번 연말에는 아쉽더라도 방역에 더욱더 힘쓰면서 내년에 다시 활기찬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임과 만남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버튼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